자, 우리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행복 따위 필요 없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큰 주제로, 첫 번째 대주제, 어, 우리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 주제는 내 행복이 아닌 세상의 행복을 목적하라는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함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행복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유학자. 오늘 그리고 앞으로 수업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나? 오늘 수업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한 핵심 단어만 적어봤습니다. 명예, 순수함, 매력, 어둠, 배움, 진실, 자기 만들기, 고귀함, 어제, 굳건함, 숭고함, 뭐 이런 내용들, 목표, 행동, 창작, 자존, 무심, 기만, 과거, 배우는 영국에서 영국 무대에서 내려오란 이야기였죠. 설득, 자기세계, 개별 진리, 겸허, 학자, 교제, 평온함, 탁월함, 발음, 유연함, 자기 철학, 방향, 숙독, 제3의 탄생, 확고함, 겸손, 자기 형상화, 독서, 동화, 용기, 청빈, 가난, 견지, 먼 꿈, 명랑함, 젊음, 공평, 자유, 쟁취, 가라앉힘, 냉철함, 강함, 수용, 호감, 가르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었었죠. 자, 내가 그런 말들을 했나? 잘 정리했군. 하지만 그런 말들 모두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니. 어느 한순간 동시에 모두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들이지. 하나하나 받아들여 익혀간다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정도의 노력만 들인다면 국영수 과목처럼 행복도 잘 만들어 갈 거네. 음,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정도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 공부하고 익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실은 이런 행복을 위한 수업은 학교는 물론 어디서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별로 없고요. 내 말이 맞네. 하지만 자네들에겐 오래된 책이 있지 않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네. 혼자 조금 고독하겠지. 하지만 원래 행복을 위한 진리를 찾으려는 자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세. 진리를 찾으려는 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위대한 정신의 고독과 침묵에 대한 이유지. 행복은 고독과 침묵 속에도 있으니 도무지 없는 곳이 있다네. 행복을 위한 고독과 침묵도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항상은 아니지만 말이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들으며 생각하는 것인데 행복을 찾으려면 자기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이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말일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네. 자네가 누군가와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자네는 열심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자네 말은 그에게 대부분 도움일 뿐이지. 그렇겠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자기 행복을 위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며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쉽지 않나. 서로 그렇게 하면 세상은 행복해질 텐데 말이죠.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죠. 내 행복을 타인의 행복에서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인 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네 생각은 알겠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뜨거운 일상, 생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도록 오늘을 준비한다. 자,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는 뜨거운 일상, 생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도록 오늘을. 네, 무슨 말이죠? 죽음으로 잃지 않는 것이라며. 전의 말대로 그렇게 자신이 쌓아둔 모든 것을 죽음에서 지킬 수 있을 것 같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겠죠. 한 가지 방법이 있네. 그것은 자신의 것을 타인이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면 죽음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자기 행복이 타인의 행복으로 완성된다는 말을 이제 알겠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군요.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오늘 수업은 관조적, 덜관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나. 그 방법이 논리적, 이성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일세. 뭐 그렇긴 합니다. 피 뿌리는 자의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해야 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함구하고 그 결과가 논리적, 합리적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습니다. 그럼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논리적 반론을 한다면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데 바로 그 타인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에 부딪힙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그 어떤 엄마가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겠나. 그것은 그 아이와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한 그 사랑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세. 물론 그 사랑이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응징과 처벌이 될 수도 있겠지. 무조건 봐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누군가의 행동이 밉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끝까지 가지란 말이군요. 이것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의 답이고요. 그렇네. 저편 호숫가에서 걷고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사람의 행복을 목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20년 이상 자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제 생각이 쉽게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럴 걸세. 하지만 정말 씨를 뿌린 농부처럼 소박하고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오히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다양성, 생각의 수용성이 행복으로 인도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이처럼 사람은 계속 바뀌어야 한다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바로 변해버리고 우리가 초라하지 않으려면 누군가 이처럼 간파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죠. 따분한 책에서 가르치는 일관성의 미덕은 쓰레기통에나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업 내용을 정리했던 머리가 긴 학생은 고독, 타인의 행복, 죽음, 평온함, 사람을 목적함, 무질서적 다양함 등 추구한 핵심 수업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행복하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최소 행복 이론 첫 번째 수업은 끝났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수업이 예고되었다.
내용이 예고된 만큼 이번에는 학생들도 곤란하고 어려운 더 많은 질문을 준비하고 올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행복을 위해 살지 말라는 테마에서 첫 번째 주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수업한 내용 첫 번째가 뭐죠?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라.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라. 두 번째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단정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라. 네 번째, 행복을 위해 살지 말라.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 행복이 아닌 세상의 행복을 목적하라. 이 다섯 가지 주제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공부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